12.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. 전남은 진보 진영의 심장부답게 벌써부터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민심을 다지고 있는데요. 김부겸 전 총리도 지역을 방문해 자신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. 데스크 인터뷰 최황지 기자입니다. 총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광주 전남 방문해서 민심 청취하고 계십니다. 지역민들 의견 들으셨을 때 어떤 의견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? 역시 이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쟁이 조금 너무 깊어지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크시더라고요. 빨리 탄핵 국면이 마무리 짓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서 어떤 정부든 경제계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다오. 그래서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빨리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해달라. 예를 들면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. 네, 지난해 말 1.2.3 비상계엄이랑 탄핵 정국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지금 민생 굉장히 어렵잖아요.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요? 예, 무엇보다도 이 탄핵 사태가 헌법적 법률적 질서에 따라서 빨리 마무리되는 것, 그것이 전국 안정의 1차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. 바로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경제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특히 민생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. 빨리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지방 소멸 문제, AI 등 신산업에 대한 문제,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데 대한 빨리 투자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서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 현재 이 경제 난국을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국무총리 시절에 전통산업의 현대화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진 걸로 압니다. 지금 여수는 석유화학 산업의 극심한 침체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거든요.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이 지역에 계시는 기업인들 또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결국 한마디로 이 어떤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외부 압박 요인, 그래서 뭐 스스로 원하지 않던 이 경쟁력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워져서 발생한 것, 특히 약 한 100조 가깝던 이 지역의 산업 매출 자체가 지금 현재 한 80조대로 떨어진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. 정부는 빨리 긴급 이렇게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지원을 하는,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 사후 약방문 같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투자 방안을 찾아줘야 될 거고 어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. 아주 가깝게는 지금 현재 뭐 전기요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인하하거나 하든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이 지역 기업인들이 어떤 자기들 스스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총리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? 계엄이라는 걸 보고 바로 이제 국민들은 탄핵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리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이 조금 원내 일당이니까 좀 적극적 주도권을 잡고 이 상황을 좀 수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. 그 조기 대선 전망이 우세합니다. 총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. 탄핵이라는 절차는 헌법적 질서에 따라 마무리 잘 되는 거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섣부른 이야기 같습니다.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이상 민생경제가 추락하지 않게 하는, 바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정치 일정을 짜는데 여야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과정에서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회복, 또 미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뚜벅뚜벅 해내야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